자, 시작해 봅시다. 하나쌤입니다. 자, 듣는 국어. 자, 누워가지고 틀어놓고 가만히 들으면서 잠을 자도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문 앞에다가 딱 놓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봐도 되고, 하여튼 자기가 편한 대로 듣되 꼭 반복해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좀 길러졌으면 하고 녹음을 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지문이죠. 인문 2024년 수능에 나왔던 한비자 지문. 자, 지금부터 해설 강의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고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모든 지문은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 맞지? 자, 그럼 서론에 있는 문장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서론에 있는 문장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한비자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잖아. 이런 거는 이름이 아니고 책 이름이야.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책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비자라는 책을 일단 말하겠다는 얘기인가 봐.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 광병을 꾀한 한비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 나라가 일단은 혼란기에 맞아져 있는데, 혼란기를 맞았는데, 이때 어떤 통치를 통해서? 법치라는 통치를 통해서, 그지? 자, 일단 지워놓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법치라는 통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꾀하고 싶었대.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부국강병을 꾀하는 걸 바탕으로 했냐면 노자의 사상을, 그지? 노자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려고 했대. 자, 그럼 얘들아, 노자라고 하는 책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법치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려고 했던 건가 봐. 맞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비자가 어떤 법치 사상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지? 그렇지. 노자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비자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노자라는 책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러한 면모가 한비자의 해로나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자, 일단락 정리됐지? 자, 그럼 일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만 뽑자면 노자와 법치죠. 그러니까 한비자는 법치를 통해 부국광병을 꾀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그걸 노자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단락부터 또 시작해 봅시다. 노자에서 돈은, 그렇지, 이제 왜 노자라고 시작하는지 알겠지? 왜냐면 노자를 알아야 한비자가 뭘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까.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가 된대. 그럼 만물 생성의 근원이 뭐다? 이제부터 도라고 부릅시다. 다시, 만물 생성의 근원을 뭐라고 부르자고? 도라고 부르자고. 그럼 얘들아, 우리도 무엇이 근원이야? 도가 근원인 거야. 책상도 뭐가 근원이야? 도가 근원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도를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거예요. 그럼 천지만물이 존재하고 천지만물의 본질이고 이것의 근거를 뭐라고 봤다? 도라고 봤다. 이렇게 도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았대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한비자도 모든 만물 생성의 근원을 뭐로 봤다? 도로 봤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아이고,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도 예상이 되겠다. 결과적으로 한비자는 얘들아, 결국 법치 사상을 뭘 가지고 만들려고 했을까? 그렇죠. 이 도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겠지. 정리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까지 되감게 한번 해봐. 자, 뭐죠? 한비자는 무엇을 통해서? 법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이라는 걸 꾀하려고 했는데 이때 노자에 대한 해석을 참고했어요. 근데 그 노자에 대한 해석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도거든요. 근데 이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 따라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뭐를요? 법치를요. 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한비자는 노자에서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자, 얘들아, 요게 중요한 거야. 항상성이라는 말 보이지? 자, 이 항상성이란 뜻이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이 항상성을 꾸미는 말을 봐야 돼.
영구불변하는 도라고 했잖아. 그럼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이니까 이제부터 항상성은 무슨 뜻으로 설명해? 영구불변으로 해석해라 이 말이야. 자, 이런 항상성에 대해서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이제 영구불변은 뭘 얘기하는 거야?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요런 뜻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대. 그럼 얘들아, 영구는 맞는데 뭐는 아닌 거야? 불변은 아닌 거야.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야. 즉, 도라고 하는 건 늘 모습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곁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아, 도는 만물 생성의 뭐야?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만물 생성의 근원이고 본질인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습과 이치가.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형체가 없대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당연히 유연하겠죠.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대요. 정리해 봅시다. 자, 도라는 게 있어요. 이 도라고 하는 건 무슨 성이에요? 항상성이에요. 자, 그런데 노자에서는 영구불변의 항상성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한비자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 영구는 맞아.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맞아. 자, 근데 불변은 아니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진 않아. 때에 따라서 뭐해? 변해, 유연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문 하나를 가지고 꼼꼼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생각 독해의 기본은 문장 자체를, 글자 자체를 조금씩 밟아 읽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면 가변성을 다른 말로 바꿔봐. 그렇죠. 유연성이죠. 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의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래 도라고 하는 건 그죠? 물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물은 여러분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뾰족한 그릇에 담기면 뾰족한 그릇 모양에 담기고요. 맞죠? 둥그런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에 담기고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으로 담기죠. 즉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 다 담기는 게 뭐죠? 물이죠. 그럼 이 물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항상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게 도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봐 얘들아. 유연하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자, 그러면 한비자는 이제 왜 노자를 가지고 법치를 만들려고 했는지 알겠다. 그지? 자, 법치는 법치인데 어떤 법치냐면 유연한 법치였던 거야. 고정되지 않는 법치였던 거야. 자, 이걸 만들고자 했다 이 얘기예요. 정리되십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무슨 법칙이라고 얘들아? 개별 법칙이라고. 개별 법칙의 통합이라고 보고 노자의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독해하는 사람이 정말 독해를 잘하는 사람인 거야. 요 문장이 선생님이 볼 때는 이 가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독해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한번 쪼개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이라는 단어 보이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만물의 근원이 뭐라 그랬지? 도라고 했잖아. 그럼 모든 만물에는 도가 뭐 하는 거야? 도가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사물이나 사건들은 똑같은 모양이야? 다 다른 모양이야? 다 다른 모양이잖아. 즉, 개별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개별 법칙을 모두 통합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도라고 부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는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하원이도 본질에는 뭐가 있어? 도가 있고. 맞습니까? 승우도 본질에는 뭐가 있어? 도가 있고. 윤채도 본질에는 뭐가 있어? 도가 있고. 시우도 본질에는 뭐가 있어? 도가 있고. 아연이도 본질에는 뭐가 있어? 도가 있지만 모양이 다 똑같아, 달라. 다 다르잖아.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이라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노자의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본질의 개별 법칙의 통합이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로 세웠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모양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자, 이렇듯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 문장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절대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천천히 꼼꼼하게, 알겠지?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즉 법을 뭐 해야 돼? 만들어야지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야. 그럼 얘들아, 다양한 사건들은 다 모양이 같아,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연한 무엇을 통해? 도를 근거해서 만들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누가? 비자 아저씨가. 이해돼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누굽니까? 한비자예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적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도 나왔다, 도. 자, 그럼 얘들아, 욕망 때문에 사회가 뭐 된다? 혼란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누가 얘기했대? 노자가 얘기했대. 맞습니까? 이 노자라는 책이 얘기했대. 맞습니까? 여기엔 동의해? 하지만, 맞죠?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요게 차이점이네. 그럼 얘들아, 요 차이점을 얘기한 이유는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나 문제 낼 거야. 똑바로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뭐 하면서? 지적하면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법이 필요한 이유가 드디어 나왔다. 자,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가봐. 법치를 통해서 무슨 강병? 부국강병 이루고 싶다며. 자, 그런데 이 법치를 왜 만들려고 한 거냐면,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 인간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제어해야 되거든. 맞습니까? 남의 물건 뺏고 싶다고 막 뺏으면 안 되잖아. 자,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한비자는 법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용 정리되나요? 네. 자, 되감게 한 번만 해볼게. 번거롭더라도 들어봐. 한비자라는 책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은 법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꾀하려는 사상이야. 근데 그때 무슨 해석을 참고했냐면 노자의 해석을 참고했어. 이 노자라는 책에서 도라고 하는 걸 말했거든. 근데 이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서, 그지? 항상 우리 주변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야. 즉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연해. 그런 걸 무슨 성? 가변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변적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물도 어때? 다 개별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도에 아주 잘 맞겠지. 예를 들어 물 같은 거 가지고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 도를 가지고, 즉 도를 판단의 근거로 보고, 도를 판단의 근거로 놓고 뭐 한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법을 만들었다, 이 얘기죠. 정리됩니까? 네. 자, 첫 번째 지문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지문 갑니다. 나 지문 또 시작해 볼게요. 출발해도 될까요? 네. 갑니다. 자, 유학자들은 그럼 유학자들 얘기야, 이번에는.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의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를 뭐로 봤대? 인간의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 다시, 도를 뭐로 봤대?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한대. 다시 얘들아, 뭐라고 했다고? 인간 삶의 올바른 길. 그럼 도에 따라 살면 우리 인간들은 올바로 사는 거네. 맞아요?
그럼 도에 따라 살면 올바로 사니까 도가 뭔지 알면 되겠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해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의 본질이란 뜻이야. 도가의 뭐에? 도에 주목해서 노자의 주석을 전개했대요. 노자를 해석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려면 얘들아 무엇을 알아야 될까? 도를 알아야 되겠네. 왜? 이 도에 따라 살면 인간을 올바로 살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정리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노자의 주석을 전개했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에 정치 갈등이 드러나면서, 아이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네, 그지?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대요.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대. 이러한 분위기, 어떤 분위기? 개혁의 분위기. 이 개혁의 분위기에서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왕한석은 첫 번째 나왔다. 첫 번째 1번 누구 등장했어? 왕한석이 나왔어. 자, 이 사람은 이제 노자를 어떻게 해석했나 봅시다. 노자주라는 걸 저술했대. 노자주.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뭐라고 파악했다? 기. 자, 그러면 이제 왕한석은 일단 도를 뭐라고 봤냐면 기라고 본 거야. 기. 똑같은 말로 본 거야. 기. 우리 왜 기운 없어 이러잖아. 그지? 힘 없을 때 뭐라 그래? 아우 나 기운이 없어. 그 기가 이 기야.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기다. 도란 얘기야.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현상세계에 앞서서 존재하는 게 기야. 알겠지? 사물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먼저야? 기가 먼저야? 그렇지, 기가 먼저야. 기의 작용 때문에 사물이 형성된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는 뭐가 모여있는, 우리 인간은 뭐가 모여있는 거니? 기가 모여있는 거야, 기가.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하듯이,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랑 똑같다, 그지? 현상세계에서도 뭐 한다? 변화한다고 이해했대?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얘들아, 누굴 비판했다고? 요 노자라는 책을 비판을 했대. 어떻게 비판했냐면,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고 노자라는 책에서는 얘기를 했나 봐. 근데 이걸 비판을 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걸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난다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겠지. 뭐라고 썼나 볼게요. 비판한 그가 누군데? 왕한석이야, 왕한석.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려면 인위적인 걸 제거하면 큰일 나, 이 아저씨야. 그게 아니고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어떻게?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야 돼. 결과적으로 제도와 규범을 만들 때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렇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되는 거야. 아이고, 노자의 책에 나온 대로 하면은 이의적인 거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의적인 거 제거하면은 이 사회는 제도도 없고 규범도 없네? 그럼 큰일 나. 제도와 규범을 가지고 인간 사회를 다스려야 사회가 안정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자, 이제 왕한석의 주장 이해되세요? 그 다음,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 이제 오른쪽 지문 갑니다. 새롭게 해야 한다 주장한 것이다. 자, 다시 조금만 넓게 볼까요? 다시. 아이고, 너무 글씨가 작다. 다시 요 문장부터.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제도와 규범도, 맞습니까? 그러면 사회제도와 규범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그지?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해야 한다. 대신에 늘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얘들아, 결과적으로 고정된 법이어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제도나 규범을 계속 만들란 얘기인가 봐.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즉 평안한 세상이 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왕한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전적 출변과 결부하여 이해했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 넘어가기 전에, 자, 다시 되감기 한번 해봐야 내용 정리 잘 될 테니까 한번 들여다 볼게. 자, 이제 일단 유학자들 얘기야, 이번에는. 자, 도라고 하는 건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는 그지 현상 세계의 너머의 근원이야. 엄청 중요하게 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에 개혁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때 이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맞지? 이 도를 무엇으로 봤어? 물질의 근원인 기라고 봤어. 그럼 물질의 근원인 기니까 물질이 먼저야, 기가 먼저야? 기가 먼저지. 즉, 기의 작용 때문에 물질이 생겼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기는 아까, 도는 아까 어땠어? 항상 변하지. 항상 있지만, 그지? 항상 영원히 뭐하지? 얘들아? 영원히 존재하지만, 영구하지만, 그지? 불변하진 않지. 그렇지. 불변하진 않아. 변한단 말이야. 이렇게 기가 시시각각 변해? 그럼 당연히 모두 그걸로 인해 만들어진 사물도 뭐 해야 될까? 변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노자라는 책에서 뭘 좀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했냐면 인위적인 걸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거야. 누구는? 왕한석이 아저씨는. 이 왕한석이 아저씨는 색깔 좀 바꿀까? 이 왕한석이 아저씨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없애면 어떡해.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제도와 규범을 뭐 해야 돼? 만들어야지. 왜 인위적인 걸 없애?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야지. 대신에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변해 안 변해? 변하니까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건 맞아. 근데 인위적인 거 제거한다는 건 그거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왕한성이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해? 유학 이념이 필요해. 왜? 법과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아까 규범,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유학 이념이 뭐가 되겠어? 규범과 제도를 만드는 바탕이 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유학 이념이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제 이해됐어? 그럼 정리하면 노자가 얘기한 거는 뭐다? 인위적인 거 없애. 안 돼. 유학자들이 얘기한 건 안 돼. 어떻게? 유학 이념을 가지고, 맞지? 유학 이념 가지고 법과 제도나 규범을 만들어야 이 사회가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누구 얘기다? 왕한성 얘기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는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수능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시험을 여러분 힘으로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거고, 이렇게 글자를 읽으면 나중에 배경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글을 읽을 때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갑니다. 송나라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송 이후에 이제 원나라에 됐는데 원나라에 이르러서는 도교라고 하는 게 유학하고 불교 같은 걸 받아들였나 봐. 오징에게는 요 나왔다. 오징어 아니고 오징. 좀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게. 요걸로 해볼까? 어디 있어 아저씨? 이 오징 아저씨. 오징에게는 뭐가? 도교가 뭐야? 주술적인 그지? 종교에 불과했대. 유학자 입장에서 그렇죠. 이 오징 아저씨도 유학자인가 봐.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의 사람들이 빠져들 것을 경계했대. 야, 도교 그거 사이비야, 사이비 종교 같은 거야. 거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자는 여러분 엄청난 사상가예요. 제가 볼 땐 노자가 누구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공자보다 더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이 나오거든. 결국 도라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규정 짓는 순간에 그것은 그거로 한정되지 더 이상 유연함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어찌됐건 인간사를 해석하고 인간사를 말하는 것에서 제가 볼 때는 노자의 도덕경만큼 훌륭한 책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잠깐 여담이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도교의 시조인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 경주를 저술했대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요 단락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단락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천천히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돌아와 봐. 자, 한번 들어봐. 자, 다시 요 단락 보세요. 송나라 이후에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했던 도교죠. 그럼 이 도교가 유학하고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된 게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한 도교의 모습이었던 거야. 근데 오징이 딱 봤을 때 이 도교는 뭐야? 주술적인 종교처럼 사이비로 보이는 거야. 좀 도교가 잘못됐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 그가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이 도교, 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걸 경계하면서 야, 도는 그게 아니야라는 고 얘기하기 도교의 시조로 누구? 노자의 가르침. 요걸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한 거야. 야, 니네 지금 배우고 있는 도교는 그거 원래 노자가 만든 건데 그 노자의 도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공자가 얘들아 뭐 만든지 알지? 유교야, 유교. 어찌됐건 이 공자의 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 경주라는 걸 저술을 했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오징은 도교가 뭔가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뭐 한 거야? 비판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도는 도교가 될 거고, 맞지? 유학 이념은 유교가 되겠지. 이걸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는 건 바꿨다는 얘기잖아.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근원적으로 뭐 하는 도라고 얘들아? 불변하는 도야. 불변하는 도. 변하지 않는 도. 모든 이치에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 그러면 불변하는 도가 뭐 한 거야? 천지 만물을 생성했다고 본 거야.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 예지가 이제 도교에서 유교 얘기하는 거야.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라는 책의 말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야. 야, 그게 왜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가 쇠퇴된다며 나타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도가 현실화돼서 드러난 거야. 결과적으로 유교는 도교가 쇠퇴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게 유교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도는 모든 만물에 불변하는 뭐지? 도지, 근본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현실화해서 나타난 게 뭐라고 그랬어? 유교라고 했잖아. 그럼 이 유교가 현실화돼서 드러났으니까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오징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징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들아 니네 지금 도교 배우고 있는데 좀 도교 이상해. 지금 니네 배우는 게 이상해. 꼭 사이비 같아. 야, 그리고 그 도교 만든 시조 있잖아. 그 시조가 노자거든. 근데 이 노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니까 공자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 니네가 지금 배우는 대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도덕 진경주라는 걸 만든 거야. 쓴 거야. 그러면서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지으면서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꾼 거야. 잘못됐다고 봤으니까. 그리고 재편한 거야. 잘못됐다고 봤으니까. 그러면서 노자의 도를 근원적으로 불변하는 도로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물에 내재한 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뭐야? 유학의 인이해지야. 그럼 결과적으로 도교가 쇠퇴해서 뭐 한 게 아니라 도의 쇠퇴 때문에 유학이 나타난 게 아니라 도가 현실화돼서 나타난 게 뭐야? 유학이야. 인이해지야.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이고 사회 질서 체계 아니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정리되십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 강의 찍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단톡방에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답안지는 다 나눠드렸죠. 자, 그러니까 그 답을 채점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문제를 안 푼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풀이는 생략할게요. 문제는 꼭 본인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문제 풀고 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랑 만났을 때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원이 쇠퇴했습니다. 이제는 송나라 송이 이제 원 이제 쇠퇴했어요. 이제 누구 나왔어? 명 나왔네, 명.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송나라 초기에 이렇게 시작했던 게 누구였어, 얘들아? 지문 잠깐 봐봐. 아이고,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할까? 이렇게 지울게. 자, 송나라 초기에 귀찮으니까 조금만 지워. 송나라 초기에 누구였어? 누구? 왕한석. 맞지? 자, 그 다음 송나라 이후 원나라 때 누구였어, 얘들아? 아이고, 이거 지울걸. 오징이었죠, 오징? 이거 원세태하고 이제 누구? 명나라 맞습니까?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유학자인 누구? 이번엔 설혜입니다. 설혜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책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했나 봐. 그는 공자도 존경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었어요.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다양한 경전을 이용해서, 그래서 경전은 바로 유교를 써놓은 게 경전이죠. 이걸 인용해서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맞지? 노자가 말한 노자라는 책에서 도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 아이고 미안해,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다 똑같네. 결국은 도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의 뭐다? 근원이다.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뭐하지 않다? 다르지 않아요 라고 봤대요.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대요. 자, 마지막은 첨가된 거. 자, 그럼 마지막에 명나라 때 누구 나왔어? 설혜 나왔지. 설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노자가 누구의 스승일 만큼, 공자가 존중했던 스승이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이단으로 치부하면 안 돼. 그리고 도는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근거는 천명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노자 사상이나 유학이나 다르지 않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2024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 2개 해서 끝났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 다 알고 계시죠? 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